안녕하세요. 김승입니다. 2026 오로브카이스 오리엔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일단 이 강좌가 지니고 있는 특징 그리고 이 강좌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이 교재는 어떤 식으로 또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으로 언제 개강해서 언제 완강되는지를 또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강좌 소개입니다. 예. 근데 멋있죠? 예. 참 아름답기도 하고 화려하고 예. 크리스마스의 거리 이미지를 검색하다가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 이게 무슨 뭐 연말 분위기를 내봅시다. 예. 그래서 제가 배치를 한 건 아니고요. 예. 이런 뜻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정말 수많은 조명과 전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정말 밝죠. 예, 한밤중인데 정말 밝습니다. 예. 이걸 보면서 왠지 저는 전율이 돋더라고요. 예, 왜 전율이 돋냐면 나랑 같이 공부하는 내 수강생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이 전등들을 켜 나가는 거죠. 그렇게 키다 보면 이렇게 쌓여 나갈 거예요. 예. 그렇게 쌓여 나가다가 어느 순간 오로브카이스를 다 완강하고 교재를 한 바퀴 쫙 다 돌아볼 때쯤 그 언젠가 수능 국어가 나한테 요구하는 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읽고 이렇게 풀면 내가 수능 국어에서 1등급 뭐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점도 가능하겠네 라는 그 환한 깨달음을 얻는 그 모습이 저는 여기서 그냥 뭔가 그냥 저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좀 느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진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뭐 그냥 생각난 김에 그와 동시에 또 이런 생각도 지나가더라고요. 학원 강사라는 직업, 특히 수능 강사들은 연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에게는 연말이지만 저희 학원 강사들은 연말이 사실 연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뭐 저도 보통의 사람이니까 남들보다 한 달 먼저 1년이 시작이 되고요. 남들보다 거의 한 달 반 정도 1년이 먼저 끝납니다. 이유는 아시잖아요. 12월이 되면서 이런저런 강의가 시작이 되고 11월 중순쯤에 1년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 연말에 이런 분위기를 이렇게 막 누려보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 수강생들은 2026학년도 수능 2025년 11월 13일 정말 그 수능 원하는 점수 받아내시고 또 원하는 대학교 갈 수 있는 성적 쟁취하셔가지고 2025년에 연말이 됐을 때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마음도 담겨 있어요. 약간 좀 감성적으로 시작을 하네요. 아무튼 일단 오로브카이스의 첫 번째 강좌는 오리진입니다. 그리고 오리진 뭐 딱 아시죠? 의미가 기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2026학년도 김승리의 모든 강좌의 시작 강입니다. 그리고 오리진을 한 글자로 딱 요약을 한다면 오리진은 감이에요. 감. 수능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읽기를 요구했구나. 이렇게 풀기를 요구했구나. 이런 식으로 연계학습을 할 것을 요구했구나 하는 그런 감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 전등들을 켜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문 독해, 문제풀이, 감각을 만들어내는 것. 또 어떤 EBS 연기학습이 되어 있었어야 했는지에 대한 감을 잡는 것. 그래서 오리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어떤 지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노파심에 얘기하는데 이거 단순 수능 해설 강의가 아닙니다. 그냥 수능 해설 강의 할 거면 제가 이런 강좌를 굳이 만들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책을 두텁게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25학년도 수능을 저랑 같이 한번 쭉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미리 스포 드리면 돌고 돌아서 결국엔
수능 보기 직전, 혹은 뭐 수능 보기 한 달 전쯤 다시 오리진으로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기원에서 시작해서 기원으로 돌아가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시게 될 강의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출발점이자 어쩌면 여정의 끝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한 수업이에요. 저도 정말 오리진 찍을 때는 모든 강의를 제가 다 열심히 찍습니다만 오리진 찍을 때 정말 이 뭐랄까요, 한 몇 주의 시간을 여기다 온전히 다 쏟아붓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리진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읽었어야 됐느냐. 그러니까 평가원은 이 지문을 우리가 어떻게 읽기를 바랐던 거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쭉 분석을 거쳐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출제된 문제들을 풀었어야 했던 거냐,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었어야 했던 거냐. 또 하나는 이 지문을 독해하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독해하려면 도대체 무엇을 좀 알고 있었어야 했느냐, 무엇을 알았어야 했느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죠. 지문 독해 어떻게 읽었어야 됐느냐, 문제 풀이 어떻게 풀었어야 됐느냐, EBS 학습 어떤 식으로 했어야 됐느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엔 정확히 읽어야 되고요. 정확히 읽어내서 빠르게 풀어야 되고요. 이해가 되시죠? 또 그렇게 정확히 읽어내려면, 그러니까 정확히 읽으면서 그래도 좀 더 수월하고 빠르게 또 읽어내려면 무언가를 좀 알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참 이 숫자 3은 저는 참 이 신기한 숫자인 것 같아요. 뭐를 설명하려고 해도 3을 들이대서 설명을 해야 온전해지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어떻게 읽었어야 됐느냐, 그리고 어떻게 읽었기에 또 어떻게 풀 수 있어야 됐느냐. 근데 그렇게 평가원이 원하는 것처럼 좀 정확하고 또 좀 수월하고 나름 속도감 있게 읽어내려면 뭐를 좀 알고 있었어야 됐느냐. 이런 것들을 오리진을 거치면서 저랑 한 지문 한 지문 다 꼼꼼하게 분석해 나갈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목차는 이러해요. 일단 파트 1에서 제가 직시와 진단이라고 써놨는데 이겁니다. 물론 오리진을 듣는 학생들 중에 누군가는 아마 대다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아마도 오리진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 대다수는 일단 고3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일부는 이제 N수생이겠죠. 그죠? 고3 이 오리진의 파트 1을 대하는 태도는 수능이 이런 거구나. 선배들은 이런 시험지를 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이렇게 풀어 나갔었던 거구나. 그런 관점에서 일종의 뭐 문화 충격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우리 N생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게 안 돼서 내가 원하는 점수를 못 받았던 거구나. 그러니까 참 같은 시험지인데 좀 다른 느낌을 줄 것 같긴 해요. 어찌 됐든 용기를 내셔서 있는 그대로 직시하셔야 됩니다. 나의 실력, 나의 위치,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나의 약점을 또 냉정하게, 냉철하게 진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작업을 좀 먼저 거쳐보고요. 그다음 파트 2에서 독서 지문들을 쭉 같이 보고 그다음 파트 3에서 문학 지문들을 쭉 볼 겁니다. 근데 각각의 지문은 이런 느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리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오로브카이스입니다. 오리진을 거쳐서 이제 오로브카이스 독서와 문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앞에서 이제 감 좀 잡았죠, 그죠? 스위치 몇 개 켜보면서 그럼 이제 그 경험을 좀 누적을 시켜야죠. 그리고 적어놨습니다만 어쨌든 이 기준점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어야 된다의 기준점은 무조건 평가원 기출이에요. 다시요.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계속 해나간다면 정말 다양한 사설 컨텐츠를 풀 거예요. 예. 제가 만든 문제도 풀게 되실 거고, 뭐 이간 모의고사의 컨텐츠도 풀어보실 거고, 또 강대 K의 어떤 컨텐츠도 풀어보시고, 기타 이런저런 사설 문제들을 참 많이 풀어보게 될 텐데, 절대로 사설 컨텐츠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기준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풀 거다는 어떤 프레임, 어떤 틀은 무조건 평가원 기출로만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읽고 또 빠르게 푸는 그런 경험을 누적시켜 가면서 이런 틀을 좀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어떤 그릇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그릇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우리를 아주 거슬리게 하는 자꾸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겨요. 자꾸 여기저기서 나는 좀 온전하고 좀 멋지고 좀 완전한 그런 틀을 좀 만들고 싶은데 자꾸 여기저기 막 금도 가고요. 막 깨져 있는 데도 있고요. 계속 이렇게 문제들이 발견이 될 거예요. 예. 당연하죠. 어떻게 강의 하나 듣고 한 번에 모든 게 다 되겠어요. 예, 말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약점들을 진단하고 극복하는 경험도 동시에 누적시키셔야 돼요. 예. 이 작년 2025학년도 강의에서는 이 빌런즈라고 하는 강의가 있었거든요. 예. 제 기억에 맞으면 교재비가 8,000원이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강좌 수는 거의 뭐 100강에 가까웠던 걸로 기억하고, 80강이었나? 뭐 이렇게 기억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사랑해 줄 줄 몰랐는데, 예. 정말 많이 사랑받은 강의였습니다. 예. 근데 작년에는 오로브카이스와 이 빌런즈가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 오로브카이스는 아예 빌런즈까지도 오로브카이스에 다 녹여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 권에서 그냥 다 처리 가능하게끔, 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원하는 건 오로브카이스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으셔야 된다고요. 예.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빌런즈에 있었던 내용들, 2025학년도 버전의 빌런즈를 살짝 개정해서 올해 오로브카이스에 올인원으로 전부 다 녹였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같이 틀을 만들어 나가면서 중간중간 발생하는 이런저런 약점들, 그런 것들을 잘 진단하고 극복하는 과정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아셨죠? 목차는 이러해요. 제가 요거는 한번 이 목차를 쭉 읽어 나가면서 수능국어의 어떤 평가원 기출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이 사고의 틀, 프레임은 이런 거야를 한번 제가 쫙 그려 나가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평가원이 원하는 독자라고 써놨죠. 아주 기본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쌓으면서 시작하고 붙이면서 이어간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모든 비문학 지문은 어쨌든 하나의 문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이게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하나의 문장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들을 끌어내 가면서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독을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글자를 읽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정확하게 의미를 추출해 가면서 읽는 겁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문장 하나짜리 지문이 어디 있어요? 정말 수십 개의 어떤 문장들이 연달아서 쫙 이어지면서 흐름이 만들어지는 게 글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글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 문장들이 이렇게 쌓여나갑니다. 문장이 이렇게 쌓여나가요. 이렇게 문장이 계속 연결되면서 쌓여나갑니다. 그렇게 되는 게 그게 하나의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시작해서 문장이 쌓이면서 문단이 되는 거죠. 그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차곡차곡 쌓으면서 일문단을 시작하는 감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문장과 문장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단과 문단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 문단이 쭉 쌓여 나가다 보면 문단이 요렇게 쌓여 나가다 보면 대강 요런 느낌으로 또 쫙 이어지겠죠. 그죠? 이게 하나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문장과 문장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문단이 만들어지고 문단과 문단이 이어지면서 하나의 글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 흐름을 이 문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문단을 거쳐서 하나의 글로 이어지는 요 흐름을 쫙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이 흐름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쌓으면서 시작하고 붙이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왜 하는 거냐? 그랬을 때 어떤 쾌감이 쫙 느껴지거든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내가 끌고 간 그 흐름이 무언가에 직결될 겁니다. 그럼 뭐에 직결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에 어떤 문제에 직결이 돼야죠. 글을 읽는 이유가 뭔데요? 뭐 비문학 보면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으려고 우리가 글을 읽나요? 아니죠. 그거는 대학교 가서 하실 문제고 수능은 그거 아니잖아요. 답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답 찾으려고 글을 읽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쌓으면서 시작하고 붙이면서 이어간 그 흐름이 어떤 문제에 직결될 때 쾌감, 좀 변태 같나? 아무튼 이거구나. 예. 그 느낌을 첫 주에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조금 더 강화하고자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기한 것들은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어떤 강의들이에요. 예. 그래서 독서의 승리 코드 1번 뭐가 됐든 연결하라. 이걸 통해서 또 좀 보완을 해드릴 겁니다. 이게 기초공사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제 팀 2로 넘어가면 뭐 팀 3도 그렇고요. 명시된 초점은 끝까지 끌고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물음과 답변, 문제와 해결, 비교와 대조, 시간과 변화 뭐 이런 겁니다. 필자가 물음을 던져요. 어떤 글에서. 예를 들어서 X란 무엇일까? 아날리아줌 이러고 동심 같죠, 그죠? 그런 글이 어디 있어요? X란 무엇일까? 라고 물음을 던지면 반드시 그 물음에 대한 답이 글이 끝나기 전에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물음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도출해내야 되겠죠. 네. 그게 초점이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물음을 던지는 순간. 어떤 문제 상황이 있으면 야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야. 저 약간 좀 입이 거칠거든요. 네. 좆됐어. 이러고 글이 끝나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야.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A와 B, 뭐 남자와 여자가 될 수도 있겠죠. 뭐 인간과 동물이 될 수도 있겠죠. 정신과 육체가 될 수도 있겠죠. 뭔가 서로 다른 두 개를 이런 점에서 다르고 이런 점에서 똑같아. 이렇게 비교와 대조를 해나간다면 짝을 계속 맞춰가면서 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변화가 동반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기 때 그 앨범 있으시죠? 어머님, 아버님이 찍어주신 사진 있잖아요. 보세요. 아기 때 막 2살, 3살. 얼마나 예뻐요. 그러다가 거울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변화가 동반됩니다. 그럼 우리는 글을 읽어나가는데 자꾸 시간이 흐른다? 그럼 뭐가 어떻게 변해나가는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음을 던져서 답변이 나오든 문제가 나와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든 어느 두 녀석을 계속 짝을 맞추면서 비교 대조를 하든 시간이 흘러서 변화가 나타나든 결국엔 어떤 흐름 속에 있다 이거죠. 그 흐름을 쫙 끌고 가는 게 여기서 이 전제가 되는 것이고 사실 오로부카이스 독서가 오로부카이스뿐만 아니라 아수라일지라도가 제 마지막 강의인데 제 마지막 강의까지 제가 일관되게 요구하는 건 사실 요거 하나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머지는 다 파츠들. 그러니까 부분적인 어떤 요소들인 거고 얘가 근본이자 사실상 저는 전부라고 봐요. 그려가며 이해하라. 이건 어떤 표상을 좀 확보해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과학기술 파트에서는 무언가를 머릿속으로 그려내는 능력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게 안 돼서 특히 문과 학생들이 과학기술이 어렵다고들 칭얼칭얼 대시는데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려면 표상 확보가 가능해야 됩니다. 쫄지 말고 연산하라. 수리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이 뭐 미분을 해라, 뭐 적분을 해라 그런 거 안 나오죠. 그래 봐야 사칙 연산입니다. 그래서 수리적 사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띠4로 가면 각각 자립대 서두에서는 관련 짓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비문학 지문 중에서 이렇게 가, 나 우리가 소위 이런 구성을 주제통합형 지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글이 하나 더 있어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이제 가가 되는 거고요. 얘가 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예. 무엇을 공유 화제로 해서 이어져 있으며 이 가랑 나가 단순히 문맥적으로 짝이 맞는 관계인 건지 아니면 뭐 가와 나가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혹은 가의 어떤 주장을 나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건지 혹은 가의 일부가 나에서 구차되고 있는 건지 예. 그런 어떤 주제통합형 지문의 어떤 일반적인 구성들도 좀 살펴보면서 예. 주제통합형 지문을 주제로 강의를 할 거고요. 단정할 걸 단정하라는 건 이런 겁니다. 특히 평가원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선지의 진술에 참 예민해야 되거든요. 어떤 진술의 유형. 어떤 선지는 굉장히 이 필연적인 어떤 뉘앙스를 풍깁니다. 야, 이건 100% 이래야 되는 거지. 이건 반드시, 항상, 꼭 이래야 되는 거지. 이건 필연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지는 개연성을 묻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선지의 진술을 딱 바라보면서 이게 개연적인 진술인지 단정적인 진술인지 필연적인 진술인지 그래서 어느 케이스에 우리는 이게 확실히 맞다, 확실히 틀리다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예. 그걸 주제로 얘기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선명할 땐 확보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글을 읽는 이유는 결국엔 문제를 풀기 위함입니다. 예. 읽어나가는 와중에 이 정보를 가지고 이걸 묻겠네? 이렇게 묻겠네? 이 문제의 정답은 어쨌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겠네라고 독해 중에 확보할 수 있다면 예. 몇몇 유형의 문항들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예. 독서가 17개의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2-3개 정도는 뭐 그래도 독해 중에 좀 선제적인 확보가 가능합니다. 예. 그런 연습도 또 병행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 어쨌든 이렇게 오르부카이스 독서가 다 끝났을 때 정말 완성형 파이터가 되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문학도 한번 또 말씀드려보면 현대시 참 학생들이 특히 이 내신과 수능의 가장 큰 괴리를 느끼는 게 문학인 것 같고 또 문학에서도 현대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시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대시는 이해가 온전히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느낌인 거죠. 어떤 현대시 작품이 이렇게 있어요. 예. 읽어나가다 보면 중간중간 좀 이런 느낌 받으실걸요? 예. 특히 처음 보는 작품일 때. 예. 우리가 이런 걸 비연계 현대시라고 하는데 처음 보는 작품을 만났을 땐 아이 씨발 뭐래. 이 새끼 이거 뭐라는 거야. 이게 뭔 개소리야. 예. 내신 공부할 때 이렇게 되면 좆됐죠. 예. 근데 수능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예. 그리고 학원 강사인 저조차도 무려 이 국어 강사 생활을 이제 9년 차가 되는 이런 저조차도 처음 보는 현대시는 이해를 못할 때가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예. 근데 절대 쫄지 않아요. 절대 틀리지도 않습니다. 예.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애당초의 평가원도 여러분이 처음 보는 현대시를 온전히 이해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필요도 없어요. 예. 현대시의 포인트는 이렇게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리고 뭐 보기가 좀 있을 수도 있고 뭐 보기가 없을 수도 있겠죠. 선지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예. 결국의 핵심은 독해 중에 현대시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보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어떤 선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 작품과 문제를 저는 이제 이런 걸 매핑이라고 하는데 짝을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이 시를 이해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세요? 예. 처음 독해할 땐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현대시의 이해는 결국에 문제를 풀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그런 감을 딱 잡아주시고 여기도 제가 밸런스를 조금씩 다 녹여놨거든요. 예. 독서는 굉장히 좀 선명하게 녹였고요. 문학은 상대적으로 조금 흐릿하게 녹였습니다. 아셨죠? 가끔 문제 풀다 보면 헷갈릴 때 있거든요. 예. 선지가 5개인데 막 이런 거 상상하면 짱나죠? 선지가 요렇게 5개가 있는데 1번 선지는 아니야. 2번 선지도 아니야. 3번이 아이 잘 모르겠어. 4번도 아니야. 아이 이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막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종종 있잖아요. 예. 근데 절대로 이 평가원은 이런 상황이 이게 정말 비등비등하게 헷갈리게끔 문제 내지 않거든요. 정답은 늘 확실합니다. 예. 그 감을 저랑 잡으셔야 되고 사실 요 감은 현대시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문학 전체에서 너무 중요한 감각이에요. 그런 거 저랑 잡아주시고 자꾸 이 문학 문제 푸시면서 이렇게 상상 혹은 추론 전 추론이나 상상이나 문학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는 사람인데 예. 절대로 이 짓거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오히려 문학이야말로 정말 사실적인 사고가 중요해요. 아셨죠? 예. 뭐 현대 소설도요. 소설의 메커니즘이 어떠한지 예. 그리고 이 소설의 편집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있거든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소설의 전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실제 수능에서 보는 건 아주 일부를 봐요. 네. 일부를 딱 잘라가지고 내는 거죠. 네. 그렇게 자를 때 어떤 소설은 내면 심리 위주로 편집을 하고요. 어떤 소설은 대화 위주로 편집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면 심리 위주의 소설이라면 이런 느낌일 겁니다. 계속 어떤 인물의 감정들이 튀어나와요. 소위 우리가 감정선이라고 하죠. 그 감정선을 잘 따라가 주는 겁니다. 네. 내면 심리 위주의 편집이라면. 근데 대화 위주의 편집은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대화는 기본적으로 표지가 큰 따옴표죠. 네. 이렇게 지문 내에 큰 따옴표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걸 누가 말하고 있는 건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또 대화 중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지 예. 그런 대화의 흐름을 또 이렇게 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라가면서 이해하는 게 그게 현대 소설이고요. 현대시와 마찬가지로 읽어나갈 때 이해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예. 역시 문제에서 승부를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요. 고전문학이요. 고전 시가든 고전 소설이든 참 우리 입장에서 다행인 건 우리 선조,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창의성이 없어요. 누가 좀 괜찮은 작품을 썼다 싶으면 득달같이 갖다 베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테고리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제가 고전 소설은 화소라고 써놨는데 뭐 예를 들면 뭐 군담, 뭐 영웅의 이야기죠. 뭐 애정,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고요. 뭐 적강, 천상계의 존재가 지상으로 떨어지는 거죠. 모함과 음해, 악인이 선인을 괴롭히는 양상입니다. 그런 어떤 이 패턴들이 좀 정해져 있고요. 그 어떤 구조적인 그 패턴들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나서 기출 분석을 거친 뒤 EBS 연기학습을 충실히 하시고 나면 고전이 훨씬 더 쉬워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고전 문학은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극문학과 수필이 있죠. 네. 그리고 요즘은 극문학이 참 수능이 안 나와요. 네. 근데 늘 찜찜하죠. 그러니까 극문학이 그러니까 왜 희곡, 연극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나리오, 뭐 드라마, 영화 말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수능에 출제가 됐었던 건 2019학년도 수능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수능은 2026학년도 수능입니다. 2025학년도까지 6년 동안, 7년 동안이죠, 정확히는. 7년 동안
한 번도 수능에서 모의고사는 몇 번 나왔는데 수능에서는 한 번도 이 국문학이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올해도 안 나오겠지 뭐. 예, 저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원래 이런 아주 인생에서 아주 빅 이벤트는요. 예, 접근하는 태도가 이건 확률이 10%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예, 그냥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거나. 5대5입니다. 아셨죠? 예. 그러니까 국문학 찜찜하게 방치하지 마시고 저랑 잘 정리하셔야 돼요. 출제 포인트가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의외로 수필이 조연이 아니라 주연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수필은 항상 시랑 붙어 있거든요. 뭐 현대 시 혹은 고전 시가.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은 그리고 뭐 대다수의 평가원 기출이 그랬었고요. 이전에는 시가 주인공이지 수필이 주인공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수필이 주인공일 때가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어려운 수필을 낼 때가 많고요. 문제까지도 어렵게 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조연이 아니라 주연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극수필까지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랑 계속 이렇게 전등 하나하나 켜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교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구성. 일단 오리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이거는 오리진의 표지예요. 그리고 이 표지에 되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안 알려드릴 겁니다. 언젠가 뭐 이런 걸로 한번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뭐 이런 뭐 퀴즈를 내는 이벤트를 뭐 열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년 커리큘럼을 저랑 쭉 진행하시다 보면 김승리가 표지에다가 담아둔 어떤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특히 2025년 뭐 한 9월, 10월쯤엔 깨달으실 수도 있어요. 심혈을 기울여서 이야기를 한번 쫙 담아봤습니다. 아무튼 12월 6일에 입고되고요. 한 권입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수능 전지문, 전문항 다 제가 직접 분석해서 수록해 뒀고요. EBS 연계양상의 체감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2025학년도 수능 대비 김승리 국어연구소의 자체 제작 지문과 문제를 짝을 맞춰서 실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평가원이 EBS의 수능 특강원 수능 완성의 몇 페이지에 있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연계를 한 게 이런 식이야. 이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자 엮어읽기라는 파트에서 EBS 연계 제작 지문들 그런 것들을 좀 수록을 해봤고요. 또 이 25학년도 수능 지문에서 요구됐던 어떤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요구하는 평가원 기출 지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작 지문을 제가 싣는 거고요. 이거는 평가원 기출 지문을 제가 싣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한 지문당 제작 지문 하나, 제작 지문 하나, 평가원 기출 하나 이런 식으로 계속 주렁주렁 다 엮어놨습니다. 아셨죠? 오르브카이스 독서입니다. 이거 뭐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들이에요. 잘 준비해야죠. 우리 이제 정말 위대한 항해가 시작이 되는데 총 교재는 4권입니다. 그래서 본교재가 2권이고 엮을기가 2권인데 여기서 2권이라 함은 문제편 1권, 그 다음 이 해설편 1권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해설을 별도로 분리해 놨어요. 엮을기도 문제편 1권, 그 다음 해설편 1권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둘 다 12월 27일에 입고가 되고요. 본교재는 뭐 평가원의 지문 서술 방식 그리고 선지 구성 방식을 빠짐없이 모두 수록했고요. 그리고 유형별 약점의 진단, 극복이 가능하게끔 꼼꼼하게 구성해 두었습니다. 엮어 읽기는 그냥 본교재에서 학습한 걸 그대로 제가 사실상 1:1 매핑이라고 말해도 될 만큼 정확하게 짝을 다 맞춰놨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거는 이제 문학교재입니다. 또 뭐 발사 직전에 이렇게 준비도 또 공학적으로 또 잘 해야 되지만
또 어디를 향할 건지 또 꿈도 꿔봐야죠. 예, 뭐 그런 의미로 한번 배치를 해봤는데요. 예, 이것도 다 여러분이에요. 아셨죠? 다 여러분입니다. 마찬가지로 12월 27일에 둘 다 입고가 되고요. 예, 둘 다 두 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갈래별 독해 전략 그리고 문제풀이 전략을 빠짐없이 모두 수록을 했고요. 예, 마찬가지로 약점 진단과 극복이 가능하게끔 교재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해서 오르부카이스 문학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작 일정이죠. 예, 제작 일정. 우선 오르부카이스 오리진은 12월 6일에 개강을 해서요. 예, 12월 20일까지 완강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셨죠? 예. 오르부카이스 독서는 12월 31일에 개강을 해서 3월 4일에 완강이 됩니다. 10주 과정이고요. 오르부카이스 문학은 1월 7일에 개강을 해서 3월 7일에 완강을 합니다. 역시 10주 과정인데 야 김승리 너 왜 12월 31일 1월 7일 할 거면 이마 좀 동시에 해야지 왜 이거를 갭을 두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현장 강의를 촬영해서 업로드하는 것도 있고요.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서 업로드하는 것도 있어요. 예. 뭔 얘기냐면 독서가 있고 그 다음 문학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 현장 수업은 일단 오프라인, 그러니까 현장 수업인데 홀수 주차에는 제가 독서 강의를 진행을 해요. 그리고 짝수 주차에는 제가 문학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예. 야 그러면 홀수 주차에만 독서 올라가고 짝수 주차에만 문학 올라가고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제가 또 스튜디오에 가서 또 촬영을 해요. 그래서 짝수 주차에는 독서의 스튜디오 버전이 올라가고요. 홀수 주차에는 이제 문학의 스튜디오 버전이 올라갑니다. 예, 그렇게 해서 홀짝 다 올라가고요. 짝, 홀 다 올라갑니다. 다만 개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시작할 때는 독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문학이 들어가면서 쉽게 말하면 10주의 과정 중 2주차부터 동시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계산 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말이 많아요. 네, 너무 기네요. 네, OT가. 급이 다른 끝을 향한 위대한 항해라고 써놨습니다. 오르부카이스 홍보 페이지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혹은 뭐 커리큘럼 페이지도 괜찮고요. 예. 수강후기 보셨죠? 예. 그것도요. 다 싫은 게 아니에요. 예. 정말 전 사이트를 다 돌아보세요. 모든 쌤들을 다 보세요. 저만큼 결과를 낸 강사가 있는지. 예.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어떤 인간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예. 진짜로요. 겸손 떠는 거 아닙니다. 예. 나이가 들수록 깨닫는 건 제가 얼마나 멍청한 존재인지를 무능한 존재인지를 계속 깨달아요. 그래서 사실 해가 지날수록 더 능숙하게 강의를 잘 찍을 것 같은데 예. 강의 찍는 게 점점 더 어려워요. 예. 그리고 자꾸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점점 더 위축이 됩니다. 예. 뭐 그냥 저는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래도 제가 정말 자신 있는 건 저와 같이 공부한 제 동료들이 계속해서 위대한 결과를 내왔다는 겁니다. 예. 그거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요. 예. 김승리라는 인간에게서 내세울 건 없어도 같이 공부한 동료들의 성과는 그 누구보다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 올해도 그렇게 해야죠. 예. 그래서 매년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정말 시작부터 전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